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TCK와 엑시콘입니다. TCK 주가 오늘 많이 올랐잖아. 이걸 어떻게 공략하라고 추격 매수 하라는 소리야? 아닙니다. 엑시콘 지난번에 많이 올랐는데 또 사요? 예, 다시 주가가 눌리면 매수하자, 이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 포인트를 이야기 드릴 거고요. 주요 내용은요, 기업용 이 에세트 시장이 개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어떻습니까? 예, ASP가 상승을 한다. 자그마치 15%면 상당히 높게 올라간 겁니다. 이 점도 생각해 보시고요. 전방의 가장 큰 업체는 뭡니까? 글로벌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도 조금 더 요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나면 매수 포인트가 다시 올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건 무거운 대로 가고요.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삼성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더더욱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머니케어 뉴스도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분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지속성이 유지가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수정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시간입니다. 리포트 종목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수 시점 잡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을 위해서 3분에서 5분짜리 영상으로 포인트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로 체크를 좀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Q&A 올려주신 것들은 그런 내용들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회원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나리오별로 좀 체크를 했는데 시나리오에 근접한 내용들, 제가 시나리오를 갖다 그려놨는 시나리오에 도달되지 않는 것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그러니까 매수 목표 주가죠. 왜 우리가 수익 내는 구간, 수익 내는 건 어렵진 않아요. 한 10%가 수익이 나든 20%가 나든 수익만 내면 그건 땡큐니까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느 시점에서 같은 리포트를 하더라도 그 상황이 바뀌어서 좀 더 주가가 낮은 구간으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만 처음 스타트할 때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리포트 드리면 내용이 좋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런 거죠. 분석을 하지 않고 내용을 보고 내피셜만 돌아가게 되면 내피셜까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냥 바로 그날 매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돈의 회전율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이고요. 개인분들은 대부분 그걸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투정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그런 것들을 크게 도움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이 SSD 시장이 개화가 되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원익 관련된 내용들은 다 해당이 돼요. 원익 IPS,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QNC에 다 해당이 되겠죠. 주가가 차근차근 올라갈 겁니다. 눌릴 때마다 공략해 주는 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보는 건 원익 QNC랑 원익 머티리얼즈는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를 항상 어떻게 돼요? 눌림 들어왔을 땐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TCK 같은 경우 제가 오늘 리포트 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눌림은 들어왔고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 아마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IR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이슈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조금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SSD라도 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으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ASP가 15% 이상 올랐다는 건 앞으로도 꽤 많은 성장성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GCK 같은 경우는 그래파이트 컴포넌트와 SiC, TAC, 코티드 컴포넌트 요거 두 개를 갖다 주력으로다가 여러분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가 가장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기존에는 독점 공급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되게 돼요. 이제 사실 경쟁사가 좀 생기면서 주가가 조금 많이 생기고 과거보다는 뭐 성장세는 크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새로 신제품 만드는 저 TAC 탈탄산 카보나이트 저 부분이 아마도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가면서 나름 그래도 시장에서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실적도 나왔고요. 매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업이익이 꽤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어쨌든 여러분 신제품에 대한 타겟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면 저 TAC 탈탄산 카바나이트 저 부분이 6월부터 이제 실질적인 공급이 들어가서 거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에 크게 신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C 카바나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경쟁사가 좀 있는데 저 탈탄산 카바나이트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저 부분만큼은 조금 더 어떻게 됩니까? 동사가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때 조금 주가가 지금 조정 들어왔던 이유? 그래서 이유라고 할까? 제가 생각할 땐 정상적인 그냥 파동 쪽으로도 그렇고요. 주가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좀 쉬어주는 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램리서치가 아마 한 2주 전이죠. 그때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실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 주가가 그날 하락해서 조정받을 건 충분히 좀 조정받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램리서치가 1분기 컨센서스가 안 좋았다는 건 2분기, 3분기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TAC 제품이나 유럽, 중국 이런 거 고객들로부터 판매가 확대되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들 이 부분을 포인트 좀 잡고요. 실적표, 포워드 가이던스 살펴보니까요, 단계적 성장으로 나와가고 있습니다. 이건 길게 얘기할 건 별로 없어요. 일단 삼성전자 잘 돌아가고, SK 하이닉스 잘 돌아가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HBM 얘기 빼고요. 그쪽 얘기 너무 보지 마시고, 우리가 또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사실 이제는 HBM 관련된 주를 갖다 매수하려고 되면 상당히 크게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래서 주식을 갖다 하려면 수익 실현하고 나면 다시 들어가는 타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대세 종목은 대세 종목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 회전율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눌림이 들어올 때마다 공략할 수 있는 거 눌림도 아주 크게 잘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1분기 때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 눌린 자리에서 공략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제가 지금 저기에 지금 주황색 부분 취해놨는데 실적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특히 이제 이익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요. 제가 좀 굳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지금 YY 랩에 성장하는 모습 2023년도 별로 안 좋았죠. 2024년도 좋아지는 모습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추세는요. 제가 볼 땐 당분간 AI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뭡니까? 예, 이것들이 확충이 다 끝나는 그 시점까지 앞으로 2025년까지는 풀캐파로다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당연히 기업용 이 SSD 시장도 동반해서 그때까지는 성수기로 진행이 되는 건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공략해 주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등을 원하시면요, 어떻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 생각해보면, 우리 먼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늘 과거부터 이야기 드리지만,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시그널, 자, 턴어라운드 시그널 들어왔죠? 자, 그리고 나면 221평 수렴, 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발생되죠? 어디 수렴한다고 했어요? 121평 수렴. 자, 다음은 올라가면 어디요? 올라간 다음에 61평 수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QOQ 대비해서 지금 한 15% 정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과정을 가지고 수렴해가는 과정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기키 정상이죠. 거기서 좀 더 눌리고 좀 더 윗단에서 잡히고 그러는 것들은 뭐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까? 바로 매크로 지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올랐는데 이거 따라가냐? 라고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 저는 안 따라갑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급격하게 쳤죠? 눌렸죠? 다시 갑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IR을 하는 날입니다. 그 사람들이 좀 매수를 좀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은 냅두고 다음에 눌림 들어올 때 매수해주면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큰 폭의 조정이라기 이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는 부분 보지 말고요. 작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왜 제가 작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어때요? 매크로 지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환율이 일단 안 좋아. 자, 그러니까 저게 계속 치고 갈 만한 확률이 별로 없어. 왜 사람들이 불안하거든. 야, 이거 좋겠는데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특히 외국인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 환율의 변곡점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어떻게 돼요? 매수 포인트를 잡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그래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물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시나리오에 부합하지 않고 달려버렸어. 그럼 버려버리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걸 왜 추격 매수에 다른 거 사면 되지? 뭐 있어요? 엑시콘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좀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꼭 이거 매수해가지고 꼭 수익을 내야 됩니까?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가 저는 투자의 원칙입니다. 저건 눌림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저는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나름의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략 가격은 정확하게 좀 찍어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1만 5천원 요 정도 구간 아래쪽에서 잡아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만 5천원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고 기다려 보시고요. 알람을 11만 5천원에 걸어두고 그 하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매수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일단 시나리오 체크해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엑시콘입니다. 엑시콘은 지난번에 우리가 수익을 한번 냈죠. 그때 왜 올랐어요? 여러분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수익 실현하자고 이야기 드렸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비메모리 관련된 테스터기를 갖다 개발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출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SoC 테스터를 개발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협력 중이다. 특히 뭐 CMOS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내용들이 제일 많겠죠. 그쪽을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슈가 돼서 주가가 쫙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좀 더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뉴스로 가는 것들은 3일 안쪽에 끝나니까 항상 그런 점들은 생각해 두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자, 메모리 테스터, SSD 테스터 이 부분이 앞으로 성장세를 갈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제도 뭡니까? 이 SSD 시장이 성장하는 겁니다. 바로 왼쪽 끝에 있는 이 SSD 테스터 저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 거고요. 이 종목도 그래서 32,000원까지 갔다가 주가가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유상증자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아직도 자 2만원 언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가가 18,300원짜리여서 저점 찍고요. 그 다음에 위로 튄 거거든요. 자, 그럼 18,30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상당히 이런 포인트를 좀 일단 찍고요. 앞으로 성장세는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예, 성장세는 긍정적이다. 앞에서 이미 TCK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이야기는 드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쪽 SSD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온 디바이스 AI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3분기부터다라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된 거, 후공정 쪽에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3분기부터임에 틀림이 없다. 일단 전공정에 진행된 거 제품이 나왔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되는 과정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랜드까지 어떻게 돼요? 예, 수요가 몰린다고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예, 도입을 한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한 분량이 앞으로 생길 거니까 25,000원 타겟은 변동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지난번 뉴스로 올라간 건 23,500원 찍고 내려왔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매수 구간은 얼마일까라고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생각해보면 21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가 사실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격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땐
18,500원에서 19,500원 이 정도 사이 들어오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조금 러프하게 보면 대부분 19,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 매수해도 괜찮다. 그래서 122 이동평균선 여기 아랫단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점 생각해 보시면서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 타겟은 여기까지 보는 겁니다. 이 작은 타겟도 이게 작지 않습니다. 주가 수익률로는요 30% 가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 윗단으로 가는 모습은 그래서 주가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요것만 좀 체크를 하자. 그리고 뭐 또 수익 나고 나면 현금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장기 투자가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금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이고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관계로 수익이 나면 또 체크하고 다른 거 넘어가도 괜찮다. 다른 것들은 늘 머니케어 뉴스에서 찾아놓고 리포트 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시콘 여러분 다시 한번 재투자기에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뭐 20% 수익 전후에서 내셨겠죠. 한 번 더 그거 내보시고 싶으십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엑시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수하는 날은 아니죠, 여러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음 주 월, 화, 수, 목 요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여러분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큰 보였더라. 예, 아무튼 도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더더욱 머니케어 뉴스 발전에 큰 도움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